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몇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거나 필자가 봤을 때 좋은 경매 물건이나 알아두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일주일에 몇 차례씩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을 보시기 전에 경기도 인구 추세를 보고하겠습니다. 경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인구 이야기를 하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구 추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오르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내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며칠 전에 강의를 하면서 학원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인구 추세에 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지방이 소멸된다는 지방 소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물론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행정기관이나 학교, 도로, 백화점,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그래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를 걱정하게 되는 50대 분들은 특히 부동산 투자, 특히 또한 경매에 투자하고자 하실 경우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 30대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나 50, 60대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경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를 생각하여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 지역 중에서 경기도에 관한 인구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 통계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인구 추세를 살피는 기준을 2010년부터 2019년 10월 말 현재로 잡았습니다. 즉 10년간 인구 추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구 추세를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김포시입니다. 아마 김포 신도시 개발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한 이 지역은 지하철 개통으로 인하여 더욱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을 보니까 하남, 강주, 파주, 오산시 등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남이나 부천, 안산, 광명, 군포, 과천시 등은 인구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추세를 단지 시군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길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분석해서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동일 시군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부동산 열기가 하다고 어떤 지역은 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구가 있는 지역은 7군데입니다. 이 7군데의 인구를 구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군데의 인구를 앞에서 시군별 인구 추세로 봤을 때 수원, 용인, 고양시는 증가 추세, 성남, 부천, 안산, 안양시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를 보니까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12% 상승이었는데 구 단위로 세분화하니까 오히려 팔달구는 인구가 감소되었고 권성구와 영통구는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21%가 증가했으나 기흥구는 191%, 수지구는 132%, 처인구는 129%의 상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처인구는 SK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하니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 인구 증가 추세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성남시를 보면 인구가 4% 줄어든 것으로 나오지만 구별로 보니까 분당구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도
전체적으로 12%가 증가되었지만 구별로 보니까 일산 동구와 덕양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이런 요인들도 많이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경매 물건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2019 타경 509-150 물건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 49%까지 하락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제2시의 건물이나 수목 등도 전부 최초 법사 가격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되므로 낙찰인이 불편을 느낄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도 말소 기준 권리인 2015년 10월 29일 삼성화재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임차인이 인수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누가 적정한 금액에 낙찰하느냐면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타경 51,184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64%까지 하락한 물건입니다. 특이사항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임차인들이 많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위반 내역을 확인하니까 점포에 샤시를 설치하고 창고를 무단 증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낙찰 후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원상 복구해도 됩니다. 또한 이 물건은 이화여대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지하철 2호선인 이대역이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 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가 1996년 8월 23일 한빛은행 즉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므로 낙찰인이 인수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천 2018 타경 73,261호 2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4층 건물입니다. 이 물건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이 건물에서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분석은 임차인 분석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위반 내용이 무단 대수선과 중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위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입찰을 위해서는 시청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자는 이런 물건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 방송에서는 권리분석, 즉 낙찰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인수 여부 등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입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시세 및 건물 상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본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8월 4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많아서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8월 4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박성아 씨는 2016년 7월 13일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임차인들은 전부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입니다. 2016년 8월 4일 기준 김포시의 최우선 변제액은 8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이므로 이들은 매각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2천만 원씩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이
12명으로 그 숫자가 많으므로 매각 가액에 따라 2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OK저축은행이지만은 선순위 신한은행과 전세권이 있으므로 1원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잉여 경매로 경매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자는 무잉여 경매가 되지 않도록, 즉 OK저축은행이 1원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많아서 인도와 명도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들이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낙찰인에게 명도에 있다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의외로 인도나 명도는 용이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에 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